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치약으로 꼼꼼히 양치를 하고 상쾌하게 하루를 시작했는데 몇 시간이 지나지도 않아 다시 입안에서 불쾌한 냄새가 올라오는 순간 말입니다. 더 당황스러운 건 정작 본인은 잘 모르지만 대화 중 상대방이 슬쩍 고개를 돌리거나 거리를 두는 그 미묘한 반응을 통해 혹시 나 때문인가? 라는 불안감이 밀려오는 그 순간이죠. 그 작은 몸짓 하나가 내 안에 있던 자신감을 순식간에 무너뜨립니다. 저는 올해로 65세, 30년 넘게 치과를 운영해온 치과의사 김정현입니다.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원장님, 양치도 하루 3번 꼬박꼬박 하고 가글도 하는데 왜 자꾸 입에서 냄새가 나는 걸까요? 손주가 할아버지 냄새 나라고 말해서 마음이 아프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이 말 속에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자존심의 상처와 소외감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분은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긴장하는 이유가 발표 내용 때문이 아니라 혹시나 옆 사람이 내 입냄새를 느끼진 않을까 하는 불안 때문이었다고 말합니다. 입냄새는 단순한 치아 관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 사랑하는 가족을 끌어안을 때조차 스스로를 위축시키는 보이지 않는 족쇄가 됩니다. 결국 자신감을 잃고 사람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때론 우울감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진실 하나. 우리가 믿고 매일 쓰는 치약은 사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치약은 단지 향으로 냄새를 덮는 역할만 할 뿐, 입냄새의 원인은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양치 직후에는 시원한 느낌이 들지만 2~3시간이 지나면 다시 냄새가 올라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때마다 더 세게 닦아야 하나? 하며 잘못된 방법으로 악순환을 반복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만약 치약이 아닌 우리 주방에서 누구나 쉽게 꺼낼 수 있는 재료 하나로 입냄새를 눈에 띄게 줄일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저 역시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치과 의사로서 배워온 지식과는 다른 방식이었기에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웠죠. 하지만 수많은 임상 연구 결과, 그리고 실제 환자들의 놀라운 변화를 눈으로 확인한 순간 저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평범하게 여겨온 그 재료가 입냄새의 근본 원인을 억제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께 제가 실제로 환자들에게 권해왔고 단 하루 만에 효과를 보았던 방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알려드리려 합니다. 더 이상 손주의 무심한 한마디에 마음 무너지는 일 없도록, 더 이상 사람들 눈치 보며 움츠러드는 일이 없도록 이제부터 함께 진짜 해결책을 찾아가 보시죠. 입냄새가 왜 생기는지 제대로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그냥 양치질을 열심히 하면 되겠지 하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입냄새는 단순한 위생 문제가 아니라 몸의 여러 변화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입냄새가 심해지는 데에는 몇 가지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원인은 침의 양이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젊을 때는 하루 종일 입안이 촉촉하게 유지됩니다. 말을 해도 밥을 먹어도 침이 잘 나와서 자연스럽게 세균도 씻겨 내려갑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침샘의 기능이 떨어지고 입안이 쉽게 마르게 됩니다. 이건 나이 들면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마치 나이가 들면 피부가 건조해지는 것처럼 입안도 메말라 갑니다. 문제는 침이 줄어드는 순간부터 세균이 기승을 부리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혀나 잇몸 사이에 있는 세균들이 단백질을 분해하면서 불쾌한 냄새를 만드는 물질을 내뿜습니다. 이 냄새는 계란 썩은 냄새처럼 아주 강하고 특유의 찌릿한 냄새입니다. 그래서 양치질을 아무리 해도 금방 다시 냄새가 올라오는 겁니다. 이런 입냄새는 사실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입안이 건조해지고 있다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잇몸과 치아 문제입니다. 특히 50대 이후부터는 잇몸이 점점 약해지고 치아 사이도 조금씩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치아가 벌어지면 음식물이 더 쉽게 끼게 되고
잇몸 속에서 세균이 서식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치아가 멀쩡해 보여도 안쪽에서는 이미 잇몸병이 진행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 중에는 아무 증상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정밀 검사를 해보면 잇몸 깊숙한 곳에서 염증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염증에서 나는 냄새는 일반적인 입냄새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음식물이 오래 끼어 있거나 잇몸 염증이 심해지면 썩은 냄새 같은 입냄새가 계속 올라옵니다. 이럴 경우에는 아무리 고급 치약을 써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전문적인 잇몸 치료와 함께 생활 속에서 치간 칫솔이나 치실 사용을 권해드립니다.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치아 사이를 꼼꼼히 닦는 것만으로도 냄새가 줄어드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속에서 올라오는 냄새입니다. 위장이나 간처럼 입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장기에서도 입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위산이 역류하는 위식도 역류 증상이 있는 분들은 속에서 특유의 시큼한 냄새가 올라옵니다. 특히 공복일 때나 긴장할 때 냄새가 심해집니다. 이런 분들은 아침 양치 후에도 한두 시간만 지나면 다시 냄새가 올라옵니다. 아무리 칫솔질을 해도 냄새는 계속 따라옵니다. 이럴 때는 양치보다 위장 건강을 먼저 챙겨야 합니다. 기름진 음식보다는 소화가 잘 되는 식단으로 바꾸고 식사 후 곧바로 눕는 습관도 고쳐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간 기능입니다. 간이 나빠지면 몸 안의 독소가 제대로 해독되지 않고 혈액을 타고 온몸을 돌게 됩니다. 그중 일부는 폐로 가서 숨 쉴 때 냄새가 입으로 나옵니다. 입안은 깨끗한데도 냄새가 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입 문제가 아니라 전신 건강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약물 복용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고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약 같은 만성질환약을 오래 복용하면 침 분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약의 부작용으로 입안이 마르고 침이 줄면 세균이 늘어나 냄새가 심해집니다. 실제로 60대 이상의 환자들 중에는 입냄새 때문에 병원을 찾는 분들이 많은데 대화를 나눠보면 대부분 2개 이상 약을 복용 중이었습니다. 약을 끊을 수는 없지만 입안이 마르지 않게 자주 물을 마시고 무설탕 껌을 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처럼 입냄새는 단순한 위생 문제가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입안과 몸 전체에서 생기는 여러 변화들이 함께 작용해서 나타나는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원인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 본인은 잘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가족이나 주변 사람은 바로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더 속상하고 민망한 상황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냄새는 조용히 참을 일이 아니라 정확하게 알고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입냄새의 근본 원인이 치매 부족, 잇몸 건강, 속의 문제, 약물 부작용이라면 이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양치질만으로는 어렵고 치약은 냄새만 가릴 뿐 원인을 없애지는 못한다면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그 해답은 의외로 아주 평범한 곳에 있습니다. 바로 집 부엌에 있는 녹차입니다. 녹차는 우리가 흔히 음료로 마시는 차로 알고 있지만 사실 입안 건강에 아주 뛰어난 효과를 가진 자연 재료입니다. 단순한 향이나 기분 전환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입냄새의 원인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녹차 속에는 카테킨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카테킨은 식물에서 나오는 천연 성분으로 세균을 억제하고 염증을 줄이며 냄새까지 없애주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녹차에 들어있는 에피갈로카테킨갈레이트라는 성분은 입안에서 냄새를 만드는 세균의 활동을 막아줍니다. 이 세균들은 혀나 잇몸 사이에 숨어서 단백질을 분해하고 황화물이라는 냄새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바로 계란 썩은 냄새의 정체입니다. 그런데 카테킨은 이 세균을 억제하고 이미 만들어진 냄새 물질과 결합해 냄새를 중화시킵니다. 실제로 일본 교토 대학에서 진행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녹차 추출액으로 입을 헹군 사람들은 단 하루 만에 입냄새 수치가 눈에 띄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과 중국에서도 비슷한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녹차 추출물을 꾸준히 사용한 그룹은 입안의 냄새 세균수가 줄었고 주변 사람들이 느끼는 냄새도 크게 감소했다고 발표됐습니다. 중요한 건 이 효과가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연구 결과에서도 입냄새를 유발하는 황화수소 같은 물질의 농도가 실제로 줄어든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처럼 녹차는 입냄새를 겉으로만 가리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을 근본적으로 없애주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치약은 이 역할을 못할까요? 치약은 대부분 향이 강한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박하향이나 계피향 같은 향이 입안에 퍼지면 일시적으로 상쾌한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덮는 것입니다. 세균이나 냄새, 물질 자체를 없애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양치를 하고 나서 1시간이나 2시간만 지나도 다시 냄새가 올라오는 것입니다. 반면 녹차는 세균의 활동을 억제하고 입안의 점막을 진정시켜 침이 더 잘 나오게 돕습니다. 침은 입안의 청소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침이 많아지면 세균이 자연스럽게 씻겨 내려가고 입안도 촉촉하게 유지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침이 부족해지는 것을 생각하면 침 분비를 도와주는 녹차는 더없이 좋은 선택입니다. 더 좋은 점은 이 녹차가 아주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라는 것입니다. 비싼 약을 살 필요도 없고 무슨 특별한 기계를 쓸 필요도 없습니다. 마트나 슈퍼에서 파는 티백 녹차나 잎차 하나면 충분합니다. 누구나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고 매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60대 어르신 중 한 분은 손주가 자꾸 냄새 난다고 해서 마음이 상해 있었습니다. 그분께 녹차 양치를 추천해 드렸고 단 하루 만에 가족이 냄새가 확 줄었다고 이야기해 주었다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또 다른 할머니는 남편이 오랜만에 상쾌하다는 말을 해 주었다며 크게 웃으셨습니다. 이처럼 녹차는 단지 입냄새를 잡아주는 걸 넘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를 다시 좁혀주는 도구가 됩니다. 단순히 혀나 치아를 닦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던 부끄러움과 위축감을 함께 씻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치약이 화장이었다면 녹차는 치료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입냄새는 단순히 씻고 닦는다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냄새의 뿌리를 알고 그 원인을 다스리는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녹차는 그런 면에서 과학적으로도 실생활에서도 입증된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내일 아침 칫솔에 치약 대신 녹차물을 묻혀보는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하루와 자신감을 크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녹차가 입냄새의 원인을 줄이는데 효과가 있다는 점은 이제 충분히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어떻게 활용해야 제대로 된 효과를 볼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라도 잘못 사용하면 효과가 반감되거나 오히려 불편함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녹차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잎차라고 해서 차잎이 그대로 말린 형태이고 또 하나는 티백처럼 가루를 작은 주머니에 넣은 형태입니다. 효과만 놓고 보면 잎차가 더 좋습니다. 차의 유효 성분이 더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집에 티백밖에 없더라도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잘만 우리면 티백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녹차를 우리실 때는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물의 온도입니다. 차는 무조건 뜨거운 물에 우려야 좋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너무 뜨거우면 오히려 좋은 성분이 파괴될 수 있습니다. 적당한 온도는 70도에서 80도 사이입니다. 팔팔 끓인 물을 한 김 식힌 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는 우리기 시간입니다. 보통 차를 마실 때는 연하게 우리지만 입냄새 개선용으로 사용할 때는 조금 진하게 우리어야 합니다. 컵 한 잔 분량인 200ml 기준으로 잎차는 티스푼으로 2스푼, 티백이라면 2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 상태로 5분 정도 우려주면 입냄새 억제에 효과적인 녹차물이 완성됩니다. 이제 양치에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소처럼 칫솔을 준비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치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치약에 들어있는 향이나 화학 성분이 녹차의 좋은 성분이 입안에 닿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녹차물에 칫솔을 살짝 적신 후 치아의 겉면, 안쪽, 씹는 면까지 골고루 닦아줍니다. 특히 혀와 잇몸 라인은 반드시 닦아야 합니다. 입냄새의 대부분이 혀 표면과 잇몸 사이에서 생기기 때문입니다. 혀는 너무 세게 문지르면 상처가 생길 수 있으니 부드럽게 쓸어내듯 닦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혀 위에 하얗게 낀 설태 속에는 냄새를 유발하는 세균이 가득합니다. 이걸 매일 조금씩 제거해 주는 것만으로도 냄새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잇몸도 중요합니다. 치아와 잇몸 사이에 음식물이 끼고 세균이 자라기 쉬운데 녹차는 항균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염증을 줄이고 냄새를 없애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양치가 끝났다면 마지막 단계는 헹구기입니다. 남은 녹차물을 입안에 머금고 30초에서 1분 정도 천천히 입안 전체에 돌리듯 헹궈줍니다. 치아 사이, 혀 아래, 잇몸 안쪽까지 골고루 닿을 수 있도록 천천히 움직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 입안에 녹차물을 적신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절대 삼키지 마시고 꼭 뱉어내야 합니다. 양치 후의 녹차물에는 세균과 음식 찌꺼기가 섞여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하신다면 맑은 물로 한 번 더 가볍게 헹궈도 좋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하루에 몇 번 정도 하면 좋을까요? 가장 이상적인 시간은 아침과 저녁 하루 2번입니다. 아침에는 일어나자마자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밤새 침이 줄어든 상태에서 입안에 세균이 늘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저녁에는 자기 전에 해주면 밤새 입안이 건조해지는 걸 막아주고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만약 점심 식사 후 입냄새가 걱정된다면 휴대용 티백을 챙겨서 회사나 외출한 장소에서 간단히 우려내 헹구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녹차를 마시는 것과 양치에 사용하는 것의 차이는 뭘까요? 많은 분들이 녹차가 좋다고 하니 그냥 차로 마시면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십니다. 물론 마셔도 건강에는 좋습니다. 하지만 입냄새를 줄이기 위해서는 직접 양치나 헹굼에 사용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마시는 녹차는 위장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입안에 있는 세균과는 직접 닿지 않습니다. 반면 녹차물을 칫솔에 묻혀 입안 곳곳을 닦아주면 냄새의 근원과 직접적으로 맞설 수 있습니다. 이 차이가 바로 하루 만에 효과를 느낄 수 있게 만드는 핵심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치약으로 먼저 양치를 하고 그 다음에 녹차로 헹구면 안 되냐는 질문도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권하지 않습니다. 치약에 포함된 계면 활성제는 입안 점막에 막을 형성해 녹차 성분이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아예 치약을 빼고 녹차로만 양치를 해주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은 치약으로 마무리해도 좋지만 대부분의 날은 녹차로만 관리해 주는 것이 효과를 더 오래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녹차는 재료 자체보다 신선도가 더 중요합니다. 오래된 티백은 색은 나도 향과 성분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실험에 따르면 1년이 지나면 카테킨 성분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따라서 효과를 원하신다면 개봉한 지 6개월 이내 혹은 1년 이내에 신선한 녹차를 사용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몇 년 전 선물 받고 찬장에 넣어둔 녹차가 있다면 새로 사는 것이 낫습니다. 다행히 녹차는 가격이 비싸지 않아서 마트 기준으로도 1만 원 안팎이면 품질 좋은 티백이나 잎차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녹차 양치는 복잡하거나 부담스러운 방법이 아닙니다. 아침 저녁 하루 2번 잎차나 티백을 진하게 우리고 치약 대신 사용하면 됩니다. 혀와 잇몸을 꼭 함께 닦고 마지막에 녹차물로 1분 정도 헹구어 주는 것만 잘 지켜주셔도 입냄새는 크게 줄어듭니다. 무엇보다 이 방법은 돈이 거의 들지 않고 집에서 당장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복잡한 약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따뜻한 물과 녹차 한 줌이면 됩니다.
이제 방법은 충분히 아셨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시작하느냐, 미루느냐의 차이입니다. 단 하루만 해보셔도 입안이 훨씬 가볍고 상쾌해졌다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냄새는 줄어들고 표정은 밝아지고 말수도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결국 입냄새는 위생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 문제입니다. 그 시작을 녹차 한 잔으로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녹차가 입냄새에 얼마나 효과적인지, 그리고 그 방법이 얼마나 간단한지도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재료라도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불편함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특히 건강에 민감한 50대 이상 시니어 분들께는 더더욱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녹차 양치를 하실 때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주의사항들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동안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들을 바탕으로 실제로 겪으실 수 있는 문제와 그 해결법까지 함께 담았습니다. 가장 먼저 너무 진하게 우리지 말아야 합니다. 효과를 더 보고 싶다는 마음에 티백 3개, 잎차 3스푼씩 넣고 우려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녹차에는 카페인과 탄닌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양이 많아질수록 위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공복일 때는 위산이 강해져 있기 때문에 아주 진한 녹차물이 들어가면 속쓰림이나 메스꺼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정한 농도는 컵 한 잔 분량인 200ml 기준으로 티백 2개 또는 잎차 2스푼입니다. 이 정도로 우리면 색은 연한 편이지만 입안에서는 충분한 효과를 냅니다. 그리고 물의 온도도 중요합니다. 100도로 끓인 물은 성분을 파괴할 수 있으므로 70도에서 80도 정도의 따뜻한 물을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팔팔 끓인 물은 5분 정도 식힌 후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공복에 바로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녹차로 양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경우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위가 텅 빈 상태에서 탄닌 성분이 들어오면 위산 분비가 더 활발해져서 속이 쓰릴 수 있습니다. 특히 역류성 식도염이나 위염을 앓고 계신 분들은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아침에는 먼저 미지근한 물을 한두 모금 마셔 위벽을 부드럽게 감싼 후 5분 정도 기다렸다가 녹차로 양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만 바꾸셔도 부작용 걱정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반드시 지켜야 할 점은 사용 후 녹차물을 절대 삼키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녹차는 원래 마셔도 되는 안전한 차이기 때문에 양치 후 그냥 삼켜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양치 후에 녹차물은 성분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입안에 있던 세균, 음식 찌꺼기, 침 등이 섞여 있어 위로 들어가면 오히려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뱉어내야 하며 필요하다면 맑은 물로 한 번 더 가볍게 헹궈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은 녹차의 착색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신 부분이기도 합니다. 녹차에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오랜 시간 사용하면 치아 표면에 착색을 남길 수 있습니다. 물론 커피나 홍차처럼 눈에 띄게 심한 착색은 아니지만 오래 쓰다 보면 치아가 누렇게 변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일주일에 1회나 2회 정도 일반 치약으로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녹차 양치 80%, 치약 양치 20%로 조절하면 착색 걱정 없이 효과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마제가 없는 순한 치약을 선택하시면 더 좋습니다. 그 다음은 녹차의 신선도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부분이 바로 이 신선도입니다. 선물로 받았거나 몇 년째 찬장에 보관된 티백을 꺼내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녹차의 핵심 성분인 카테킨이 급격히 줄어든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식품연구원에서 진행한 실험에 따르면 개봉 후 1년이 지난 녹차는 카테킨 함량이 절반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즉, 같은 양을 써도 신선한 녹차와 오래된 녹차는 효과에서 큰 차이가 난다는 뜻입니다. 가능한 한 최근에 구입한 녹차를 사용하시고 보관은
반드시 밀폐 용기에 넣어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 주의하셔야 할 점은 특정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사용입니다. 예를 들어 만성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칼륨 섭취를 조절해야 하는데 녹차에도 소량의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아주 많이 마시거나 진하게 우리면 체내 칼륨 수치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심장 질환이나 부정맥이 있는 분들은 카페인에 민감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녹차에는 커피만큼은 아니지만 분명히 카페인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잠이 안 오는 느낌이 든다면 농도를 조금 낮추거나 사용 시간을 조절해 보셔야 합니다. 자기 전에는 피하시고 아침과 점심 사이에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약을 복용 중인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은 녹차 속에 있는 비타민 K 성분이 약의 작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양치 후 뱉어내는 방식이라 큰 문제는 없지만 녹차를 자주 마시거나 삼키는 경우라면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끝으로 민감한 구강 점막을 가진 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입안이 자주 헐거나 껄끄러운 느낌을 자주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녹차의 떫은 맛을 내는 탄닌 성분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사용 후 입안이 마르거나 당기는 느낌이 들면 녹차 농도를 조금 연하게 우려내시고 헹굼 시간도 짧게 해보시길 권합니다. 또 입안이 약한 분들은 하루 2번 대신 하루 1번, 저녁에만 사용하는 것으로 조절해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입안이 민감하다는 것은 체질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따라 하기보다는 내 몸의 신호를 잘 들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처럼 녹차는 입냄새를 줄이는데 정말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모든 분들에게 무조건 같은 방식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각자의 몸 상태와 체질, 생활 습관에 따라 조금씩 조절하고 적응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욕심내지 않는 것입니다. 하루 만에 눈에 띄는 효과가 보이더라도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몸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나에게 맞는 방식으로 조절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녹차는 약이 아닙니다. 대신 생활 속에서 부담 없이 실천할 수 있는 자연 건강법입니다. 그리고 그 작지만 꾸준한 습관이 입냄새라는 민감한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 사이의 거리까지 가까워지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이 하실 일은 단 하나입니다. 오늘 저녁 따뜻한 물에 티백 2개를 우려서 칫솔에 살짝 묻혀보는 것. 그 한 걸음이 자신감 있고 상쾌한 내일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오늘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입냄새라는 주제는 누구나 조용히 고민하지만 누구에게도 쉽게 말하지 못하는 민감한 문제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내 몸에서 나는 냄새가 스스로도 불편해지고 가족이나 지인의 반응에 마음이 상하는 일이 생깁니다. 하지만 입냄새는 감춰야 할 창피한 일이 아니라 생활 습관과 올바른 관리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너무 당연하게 믿어왔던 치약이 모든 해답은 아닙니다. 그리고 평범하게 여겼던 녹차가 오히려 확실한 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사실을 제대로 알고 실천하기만 해도 여러분의 하루는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냄새는 단순히 위생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감과 인간관계, 그리고 삶의 질 전체와 연결된 문제입니다. 내가 말할 때 상대가 얼굴을 살짝 돌리는 그 순간 내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내 마음은 점점 다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작은 거리 하나를 줄이는데 필요한 건 거창한 것도 어려운 방법도 아닙니다. 그저 티백 2개, 따뜻한 물 1잔, 그리고 꾸준한 습관이면 충분합니다. 이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려봅니다. 그동안 입냄새 때문에 난처했던 적은 없으셨나요? 아니면 누군가로부터 들은 말 한마디에 마음이 상했던 적은 없으셨나요? 만약 그런 경험이 단 한 번이라도 있다면 오늘 이 영상을 그냥 넘기지 마시고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해 보시길 진심으로 권해드립니다. 특별한 약도 고가의 제품도 필요 없습니다. 마트에서 5,000원, 10,000원 정도면 한 달 이상 충분히 사용할 수 있고 하루 2번,
단 5분만 시간을 들이면 입안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함께 보고 있는 수많은 분들도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이 작게나마 여러분께 위로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건강하고 실속 있는 정보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혹시 주변에 입냄새로 고민 중인 가족이나 친구가 있다면 이 영상 공유해 주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만의 관리법이나 직접 겪은 경험담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른 분들에게 정말 소중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응원의 한마디도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작지만 확실한 변화가 시작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